차가운 모스크바의 공기가 내 뺨을 스치며 절망감을 더해주고 있었다. 러시아의 명문 발레단 오디션에서 또 한 번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은 날이었다.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버린 것만 같아서 숨이 막혀오는 기분이었다. 휴대폰 화면에 친구 알렉산드라의 메시지가 도착했고 그 내용이 황당하기만 했다. 알렉산드라는 내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한국이라니 그 작은 반도 국가에 무슨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의아했다. 세계 최고의 발레를 자랑하는 러시아를 두고 굳이 이국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한국에 대한 내 지식이라곤 저렴한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라는 것이 전부였다. 기껏해야 이상한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라는 인식이 내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문화적 깊이가 없고 러시아의 역사적 위대함에 비할 바가 전혀 못 된다고 생각했다. 러시아의 풍부한 예술적 유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미개한 나라로 여겼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나타샤 볼코바라고 합니다. 27살의 발레리나이자 지금은 작은 무용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인생은 무용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열정과 노력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가슴 아픈 상황이었어요. 평범한 강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알렉산드라에게 한국은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며 냉랭하게 대답했어요. 차라리 유럽이나 미국을 제안했더라면 고려도 해봤을 거라며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제 무지했던 시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알렉산드라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은 10년 전 한국일 뿐이라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적 성취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내 고정관념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러시아의 깊은 문화와 예술을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발레, 문학, 음악으로 우리 러시아는 세계의 문화의 중심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이런 오만한 생각으로 가득 찬 채 단지 알렉산드라의 체면을 위해 방문하기로 했어요. 단 일주일만 머물기로 한 이 결정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정말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러시아 공항의 혼잡함과는 전혀 다른 질서정연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낙후된 시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첨단 시스템에 저는 곧바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입국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더욱 놀라웠습니다. 공항 전체가 마치 미래에서 온 듯 깨끗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무시했던 그 한국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일들이 몇 분 만에 끝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지하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놀라움은 계속 이어졌고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복잡한 러시아 지하철과 달리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라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특별함을 저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서울의 강남역에 있는 알렉산드라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놀라움은 계속되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도시 풍경은 내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다. 러시아의 단조로운 회색빛 건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화려한 도시였다. 서울은 화려한 조명과 현대적인 건축물로 가득 차 있었고 활기가 넘쳤다. 밤이 깊었음에도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생동감이 느껴졌다. 모스크바였다면 이 시간에 이런 활기찬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알렉산드라는 내게 간단한 저녁을 차려주며 한국 생활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가 3년 전 한국에 온 이유는 단순히 1년 계약의 영어 교사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기회와 효율성, 안전한 환경에 매료되어 남게 되었다고 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IT 스타트업을 창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러시아 출신이 아시아에서 사업을 성공시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알렉산드라는 나를 그녀의 회사 사무실로 데려갔다. 강남의 높은 빌딩 속 세련된 사무실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러시아의 구식 사무실과는 완전히 다른 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직원들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알렉산드라의 회사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문화 체험 앱을 개발했다. 그녀는 한국의 IT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인터넷 속도는 러시아의 3배 이상이며 디지털 혁신이 빠르다고 했다. 전자정부 시스템, 간편 결제, 스마트시티 등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몇 시간이 걸릴 관공서 업무가 몇 분 만에 끝난다고 했다. 알렉산드라는 한국의 IT 경쟁력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성 추구가 이런 발전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나는 반신반의하며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호기심이 생겼다. 그날 오후, 알렉산드라는 나를 강남의 대형 쇼핑몰로 데려갔다. 러시아의 쇼핑센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와 세련미가 돋보였다. 한국 브랜드들의 품질과 디자인 수준이 세계적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장악했는지 알려주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였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경제적 성취였다. 매장을 둘러보며 한국 제품들의 혁신성과 품질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화장품 매장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들이 내 관심을 끌었다. 알렉산드라는 한국의 뷰티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인기라며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었다. K-뷰티라는 용어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녁에는 한강 공원으로 가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다. 강변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공원은 여전히 안전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모스크바였다면 이 시간에 혼자 공원을 걷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알렉산드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여성이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범죄율이 러시아의 약 10분의 1 수준이라는 통계도 들려주었다. 강변에 설치된 공공운동기구와 시설들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화려한 다리들과 빌딩들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다. 알렉산드라는 한국의 인프라 투자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설명해 주었다. 세금이 실제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보인다고 했다. 러시아와 비교하면 부패 수준이 현저히 낮아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덧붙였다. 강변을 거닐며 나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내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작은 나라가 이토록 발전한 비결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알렉산드라는 나를 유명한 한국 문화예술센터로 안내해 주었다. 러시아인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기에 내심 비교하며 보게 되었다. 센터에 들어서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한국의 전통 무용 공연이 진행 중이었고 섬세한 움직임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다. 발레와는 다른 예술적 표현이었지만 그 깊이와 정교함은 분명 놀라웠다. 공연이 끝난 후 한 한국인 무용가가 다가와 내가 발레리나임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그는 내 자세와 걸음걸이를 보고 전문 무용수임을 직감했다고 설명했다. 김민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현대무용과 발레를 접목한 작품을 만든다고 했다. 그가 나를 연습실로 초대해 한국 무용과 발레의 융합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민호는 한국 무용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현대적 재해석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나는 처음으로 러시아 발레 외에도 다양한 가치 있는 무용 예술이 있음을 느꼈다. 민호는 한국 정부가 문화예술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해외 교류 기회가 풍부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민호의 초대로 예술가들이 모이는 인사동 카페에 함께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예술가들을 만나며 그들의 열정에 감명받았다.
그들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한 젊은 작곡가는 한국 전통 음악과 클래식을 융합한 작품을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그 조화로움과 창의성에 매료되고 말았다. 러시아 예술의 보수성과 비교했을 때 이런 실험적 시도가 신선하게 다가왔다. 대화 중에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놀라움이 커졌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이토록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민호는 한국의 문화산업 성장이 우연이 아닌 전략적 투자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기업이 문화 콘텐츠를 국가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적극 지원했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자국 문화의 세계화에 실패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라 자괴감이 들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민호가 전통 한식당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테이블에 놓인 수많은 작은 반찬들이 마치 예술작품처럼 보였다. 민호는 한식의 철학과 건강에 좋은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한국 음식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식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식사를 마친 후 알렉산드라와 내가 지불하려 하자 민호가 먼저 계산했다. 한국에는 우리 문화가 있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에서도 손님 접대 문화가 있지만 한국의 그것은 더욱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민호는 주말에 있을 현대무용 공연에 나를 초대하며 명함을 건네주었다. 무용에 대한 열정이 국적을 초월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신기했다. 알렉산드라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의 경험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한국의 문화예술이 이토록 깊고 다양하다는 사실이 내 편견을 무너뜨렸다. 러시아 예술만이 최고라는 내 오만한 생각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알렉산드라는 내 표정을 보고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냐며 웃었다. 나는 아직 인정하긴 싫었지만 분명 뭔가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나의 고정관념은 서서히 깨어지고 있었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다. 다음 날은 알렉산드라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민호가 나를 서울 곳곳으로 안내해 주기로 했다. 민호는 먼저 나를 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대형 병원으로 데려갔다. 러시아의 의료 시스템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들어서자 마치 미래 영화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로봇이 약을 나르고 인공지능이 진단을 보조하는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민호는 자신의 친척이 이 병원의 심장외과 의사라며 소개해 주었다. 박지훈 교수는 바쁜 와중에도 병원 곳곳을 안내해 주며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특히 심장 수술과 암 치료 성공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했다. 첨단 의료 장비들이 대부분 한국 기업에서 제조한 것이라는 점도 놀라웠다. 박 교수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 덕분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러시아에서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전문의 진료를 당일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또한 의료 데이터가 모두 디지털화되어 전국 어디서나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러시아에 낙후된 종이 기반 의료 시스템을 생각하며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병원을 나온 후 민호는 나를 전통시장으로 데려갔다. 현대적인 측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통도 함께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광장시장은 활기찬 사람들과 다양한 음식 냄새로 가득한 곳이었다. 민호는 한국의 시장 문화와 다양한 먹거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시장 상인들의 친절함과 활기찬 모습이 러시아의 우울한 시장과 달랐다. 특히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는 러시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민호의 권유로 떡볶이, 호떡, 만두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다.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랐지만 곧 중독성 있는 맛에 빠져들게 되었다. 시장 한쪽에서는 한복을 입은 할머니들이 전통 공예품을 만들고 있었다. 민호는 이런 전통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한국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현대화를 추구하면서도
전통을 보존하는 균형이 인상적이었다. 러시아도 오랜 전통이 있지만 많은 부분이 소련 시절에 단절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장에서 나온 후에는 서울의 스마트시티 홍보관으로 향했다. 민호는 한국이 어떻게 도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홍보관에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쓰레기 처리, 교통관리, 에너지 절약 등 모든 영역에서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었다. 특히 공공 와이파이, 무료 충전소 등 시민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다. 이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서울이 유엔에서 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민호는 이런 기술 발전이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매우 크다고 했다. 한국의 학생들이 국제 수학, 과학 올림피아드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한다고 했다. 러시아도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하락세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에는 남산타워로 가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들의 바다 같았다. 민호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이 도시가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말했다. 한국 전쟁 후 폐허에서 이런 첨단 도시로 변화한 것이 기적 같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소련 붕괴 후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그는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이런 발전을 이끌었다고 했다. 타워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오늘 본 것들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 나는 솔직히 한국에 대한 내 선입견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 작은 나라가 이루어낸 성취가 러시아보다 여러 면에서 앞서 있음을 느꼈다. 민호의 따뜻한 미소와 열정적인 설명이 내 마음을 더욱 열게 만들었다. 알렉산드라가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체험해 보기로 했다. 나의 발레 경험을 살려 하루 동안 국립무용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기회는 민호가 마련해 준 것으로 한국 학생들에게 러시아 발레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학교에 도착하자 깔끔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러시아의 예술학교와 비교해도 시설과 장비 수준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첨단 장비와 깨끗한 환경 면에서는 모스크바의 유명 학교보다 뛰어났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장이 나를 학교 시설 곳곳으로 안내해 주었다. 디지털 교육 시스템, 실시간 피드백 장치, 심지어 동작 분석 AI까지 갖추고 있었다. 교육에 이토록 첨단 기술을 접목한 것이 놀라웠고 그 효과에 대해 물어보았다. 교장은 한국 교육의 철학과 방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학생 중심, 미래의 지향적 교육을 추구한다고 했다. 특히 예술 교육에서도 전통을 존중하면서 혁신을 추구하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업이 시작되고 나는 20명의 한국 무용 전공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모두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러시아의 엄격한 발레 훈련 방식을 소개하고 기본 동작들을 가르쳐 주었다. 학생들의 집중력과 습득 속도는 정말 놀라웠고 질문의 수준도 매우 높았다. 수업 중간에 한 학생이 러시아 발레와 한국 무용의 융합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나는 솔직히 한국 무용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오히려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몇몇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전통 무용의 기본 동작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섬세한 손끝 동작과 호흡의 중요성, 그리고 정중동의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러시아 발레의 역동성과 한국 무용의 내면적 에너지 흐름이 만나면 어떨지 상상해 보았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작은 선물과 감사 카드를 건네주었다. 그 순간 나는 예술이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공통 언어임을 강하게 느꼈다. 점심시간에는 학생들과 함께 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러시아 학교 급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이 준비되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구내식당에서 사용되는 식재료가 모두 친환경 유기농이라는 점이었다.
학교 영양사가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고려해 메뉴를 직접 개발한다고 했다. 식사 후에는 학교의 자율학습 시간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교사는 조언자 역할만 할 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요시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교육 방식이 한국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와 연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장은 한국의 교육열이 때로는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분명한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OECD 국가 중 1기, 수학, 과학 분야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예체능 교육에서도 체계적인 시스템과 지원이 잘 갖춰져 있었다. 정부의 장학금 제도와 해외 연수 기회가 많아 학생들의 꿈을 지원한다고 했다. 학교를 떠나기 전 교내 공연장에서 학생들의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한국 무용과 현대 무용을 접목한 창작 작품들은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전통 장단과 현대 음악을 혼합한 실험적 시도가 신선하게 다가왔다. 러시아의 예술 교육이 전통에 충실한 것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흥미로웠다. 학생들의 열정과 꿈을 향한 진지한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날의 경험은 한국 교육의 특별함과 우수함을 직접 체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학교를 나서며 러시아로 돌아가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민호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음 목적지인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향했다. 지하철의 정확성과 청결함은 여전히 모스크바와 비교해 훨씬 앞서 있었다. 현지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시스템이 러시아에서는 꿈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도착한 우리는 한국의 방송사 KBS 스튜디오 투어에 참여했다. 민호의 대학 동창이 이곳에서 PD로 일하고 있어 특별 가이드 투어를 준비해 주었다. 이정훈이라는 젊은 PD는 한국 방송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한류는 정부와 기업의 전략적 투자로 이루어진 문화산업의 성공 사례라고 했다. 방송 스튜디오의 첨단 장비들은 할리우드 수준이었고 매우 인상적이었다. 드라마와 예능 제작 시스템은 러시아 방송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었다. 정우는 한국 드라마가 200개국 이상에 수출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곳에서 만든 드라마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1위를 차지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한류 스타들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는 통계를 들려주었다. 러시아의 풍부한 문화 자원에도 이런 글로벌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정우는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한류 마케팅 전략도 소개해 주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매우 혁신적이었다. 팬들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콘텐츠 확산의 파트너로 여긴다는 접근법이 신선했다. 스튜디오 투어를 마친 후 우리는 근처의 VR 테마파크로 이동했다. 이곳은 한국의 게임 산업과 가상현실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양한 VR 체험관에서는 최첨단 기술로 만든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민호는 한국이 게임과 e스포츠 강국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 세계 게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했다. 특히 e스포츠는 정식 프로 스포츠로 인정받아 선수들이 국가적 영웅이라고 했다. 나는 생애 처음으로 VR 고글을 쓰고 가상현실 댄스 게임을 체험해 보았다. 발레 동작을 응용해 게임을 하자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박수를 쳐주었다. 한국의 IT 기술력이 이렇게 일상 속 즐거움으로 구현된 것이 인상적이었다. 테마파크 내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며 민호와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호는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는지 설명해 주었다. 단순한 제품 생산이 아닌 혁신적 기술 개발에 집중한 전략이 성공 요인이라고 했다. 한국 기업들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빠른 시장 대응력도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했다. 러시아도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지만 기업과의 연계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는 근처의 디지털 디자인 전시관으로 이동해 한국의 미래 비전을 보았다. 스마트 시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환경 보호와 기술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철학이 돋보였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기술들이 조화롭게 융합되어 있었다. 민호는 한국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에 인적 자원과 기술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혁신을 통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역사가 대단해 보였다. 러시아처럼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기술 혁신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에는 민호가 특별히 예약한 한국의 미래 음식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이곳은 전통 한식의 현대적 조리법과 기술을 접목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는 곳이었다. 분자 요리 기법으로 재해석한 김치, 3D 프린팅으로 만든 떡 등이 인상적이었다. 맛뿐만 아니라 비주얼과 스토리텔링까지 갖춘 요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셰프는 직접 나와 요리의 철학과 재료 선택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한국 음식의 건강함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의 열정이 음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호는 한국이 음식 문화까지 세계화하며 소프트 파워를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치와 고추장이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한강변을 거닐며 오늘 경험한 것들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한국의 미래 지향적 사고방식과 혁신을 추구하는 문화가 정말 감명 깊었다. 러시아의 보수적 사고와 관료주의가 발전을 저해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다. 민호는 한국도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지만 끊임없이 개선하려 노력한다고 했다. 완벽한 나라는 없지만 발전을 위한 의지와 실행력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 와닿았다. 이제 내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거의 사라지고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 방문 일주일째, 내게 예상치 못한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다. 알렉산드라가 그녀의 회사에서 문화 프로그램 기획자로 일할 기회를 제안했다. 러시아인들을 위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이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정식 제안이었다. 내 발레 경험과 예술적 감각이 이 직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혼란스러웠지만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내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모스크바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자 오히려 한국을 떠나기 싫어졌다. 러시아에서의 보조무용 강사 일보다 새로운 도전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알렉산드라는 비자 문제와 숙소까지 회사에서 모두 지원해주겠다고 했다. 민호 역시 내가 한국에 더 머물면 좋겠다는 희망적인 눈빛을 보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더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민호는 도시 이외의 한국을 보여주기 위해 시골 마을로 주말 여행을 제안했다. 현대적인 서울뿐만 아니라 전통이 살아있는 한국의 모습도 봐야 한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강원도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로 향했다. 3시간 정도 달린 후 도착한 마을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서울의 고층 빌딩 대신 아름다운 산과 계곡, 전통 가옥들이 펼쳐져 있었다. 민호의 친척이 이곳에서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 그곳에 머물기로 했다. 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우리를 진심으로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들의 농장은 최신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한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전통 농법의 지혜와 현대 기술을 접목한 농사법을 자랑스레 설명했다. 한국의 농촌도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러시아 농촌의 낙후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발전된 시스템이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직접 기른 채소로 정성 들여 만든 한정식을 대접해 주셨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할아버지의 한국 전쟁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오늘날의 발전된 모습이 되었는지 설명했다.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고 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자국의 발전에 대한 자부심과 감동이 느껴졌다. 러시아인인 내게도 한국의 발전 스토리는 감동적이고 배울 점이 많았다. 오후에는 마을의 전통 장 담그기 체험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수백 년 이어져 온 발효 기술이 과학적으로도 우수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한국의 발효식품이 최근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전통 방식과 현대적 위생관리가 조화를 이룬 제조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은 문화행사에 참여했다. 농악 공연과 민요를 들으며 한국 전통 문화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다. 놀랍게도 마을 주민들은 나에게 러시아 춤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즉석에서 짧은 발레 동작을 선보이자 모두가 환호하며
박수를 쳐주었다. 문화교류의 순간을 통해 예술이 국경을 초월하는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민호와 나는 인생과 꿈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내게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러시아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했다. 한국에서라면 발레와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고 한국에서의 새 출발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절을 찾았다. 산속에 위치한 고즈넉한 사찰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었다. 스님은 우리에게 한국 불교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셨다. 명상 시간 동안 산새 소리를 들으며 내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러시아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기회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다. 절에서 내려오는 길에 민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한국의 역동성과 기회에 매료되었지만 고국을 떠나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민호는 모든 큰 결정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다. 무엇을 선택하든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나라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이제는 한국의 발전과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알렉산드라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로 돌아온 마지막 날,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러시아로 돌아갈지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선택해야 했다. 알렉산드라의 회사에서 정식 채용 제안서를 받았고 조건도 매우 좋았다. 민호 역시 자신의 댄스 스튜디오에서 특별 클래스를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저녁, 우리 셋은 남산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알렉산드라는 러시아인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귀중하다고 했다. 문화 간 소통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이 지금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호는 내 발레 기술과 한국 무용을 융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들의 열정과 비전에 점점 더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해 밤 산책을 즐겼다. 일주일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내 안에 있었다. 이제는 한국의 문화, 기술,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겼다. 무엇보다 나 자신의 편협했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 강변을 걸으며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고백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국의 역동성과 혁신적인 문화는 내게 큰 영감을 주었다. 민호는 내 손을 잡으며 무엇을 선택하든 자신이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나는 한국에 남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처음에는 놀라워했다. 하지만 화상통화로 내 행복한 표정을 보더니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서울에서의 새 삶에 완전히 적응했다. 알렉산드라의 회사에서 러시아 한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주말에는 민호의 스튜디오에서 발레와 한국 무용을 접목한 수업을 진행한다. 우리가 함께 개발한 융합 댄스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어도 열심히 배워 이제는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무엇보다 민호와의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해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러시아에서 무용단 친구들이 방문해 서울 공연을 함께했다. 그들도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적 깊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때 내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편견을 가진 그들의 모습이 재미있게 느껴졌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한국의 우수성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입장이 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편리한 교통, 안전한 치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의 문화산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기술 혁신, 의료 시스템, 교육열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선진국임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이룬 발전의 원동력에 감탄했다.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 노력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내가 한국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며 농담을 건넸다. 하지만 그들도 짧은 방문 만에 한국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늘도 나는 한강을 보며 이 도시에서의 새 삶에 감사함을 느낀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였을 때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깨달았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 안에 담긴 가능성과 에너지는 어느 나라보다 크다. 이제 나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한국에 반했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다면 꼭 한국을 방문해 그 우수성을 직접 경험해 보길 권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나라와 한국의 차이점에 대한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놀라운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한국의 매력에 빠진 러시아 발레리나 나타샤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